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밤 9시쯤 제주 부근 바다를 지난 뒤 자정을 전후해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통과하는 남부지방에는 내일까지 최고 400mm, 중부지방에는 최고 2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에는 시속 100km가 넘는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내일 새벽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돼 동해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 기지로 피난민들을 보내고 신원조사를 통과한 사람들은 다시 미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인 카불 공항에 몰려든 인파로 20명이 넘는 사망자를 포함해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른바 환승국가 등의 민간 항공기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한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도 한국의 현지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아프간인 400여 명은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시적 수용이라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주한 미군 측은 지금까지 임시 숙소 지원 등에 대해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연장 시행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고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들이 포함이 되면 저녁 모임을 4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50일 가까이 4자릿수로 나오고 있는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1,400명대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어젯밤 10시까지 22,302명이 새롭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처음 2만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내일 개막되는 도쿄 패럴림픽 관계자 30명도 감염돼 지금까지 확진된 대회 관계자는 131명으로 늘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통과가 된다면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를 향해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 시속 26km 정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92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3m, 강풍 반경은 170km로 강도는 약, 크기는 소형입니다. 오늘 밤 9시쯤 제주 부근 바다를 통과한 뒤 자정을 전후해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부지방에는 최고 400mm의 폭우에 시속 100k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뿐만 아니라 중부지방으로도 많게는 20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가 돼 있습니다. 태풍 소식부터 이재승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모습입니다. 대만 북동쪽 해상을 통과해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 서귀포 남쪽 바다까지 올라온 뒤 오늘 밤 9시쯤 제주도 서해안을 스치듯 지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쯤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일 새벽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돼 소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애초 제주도 먼바다에서 약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태풍이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는 것은 해수면 온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지나온 바다의 온도는 29도에서 30도로 평년보다 1도 높습니다. 때문에 덥고 습한 열기를 지원받은 태풍이 그대로 남해안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태풍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과 경남 그리고 남해 전해상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엔 최고 40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중부지방도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해안가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00km가 넘는 돌풍도 예상됩니다. 태풍이 소멸한 뒤에도 이번 주 내내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더운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 통로가 우리나라 상공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중부지방은 주 중반까지, 남부지방은 주말까지도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필사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불 공항에서는 탈레반의 총격 등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군 기지에서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언급도 일부 있었습니다. 곧바로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김필규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 미군 기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예, 오늘 기자회견은 2시간 전쯤 백악관에서 이뤄졌는데요. 주한미군 기지를 콕 집어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 미군 기지 활용 방안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아프간 피난민에 대해 어떻게 할지 3단계로 이야기했는데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Planes taking off from Kabul are not flying directly to the United States. They're landing at U.S. military bases and transit centers around the world. What's going on? 그러니까 앞서 외신 보도에 한 차례 나왔던 것처럼 한국을 포함한 일본, 코소보, 이탈리아 등의 미군 기지로 아프간 주민을 보낼 수가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제 환승센터라고 이야기를 했죠. 카타르와 독일 등에 마련된 환승 국가에 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피난민에 대한 3단계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고 나서 미군 기지 등에서 철저한 신원 조사를 할 거라는 게 2번째 단계입니다. 신원 조사를 통과하면 이들을 미국으로 불러서 새 터전을 마련해 줄 것이다. 20년간 전쟁에 기여한 아프간인들을 환영할 것이다. 그게 바로 미국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결국 미군 기지는 잠시 거쳐가는 곳이고요. 모두 미국으로 보낼 거라는 이야기인데 다만 신원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안전한 탈출 작전을 강조했지만 아프가니스탄 현지 분위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카불 공항에 수만 명의 탈출 인파가 몰리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공항 안팎에서 20명 이상이 숨졌다는 나토 관계자의 발언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깔려서 사망하기도 하고 또 탈수로 쓰러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항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탈레반이 사람들에게 경고 사격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테러 집단인 이슬람 국가 IS가 공항 근처 미국인들을 공격할 위협이 있다는 점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기감은 지금 점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8월 31일까지를 대피작전 시한으로 잡았군요. 실제로 가능할까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한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민간 항공기를 동원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카불로 직접 그 민간 항공기가 가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환승센터 등에 가 있는 아프간 주민을 미국 등으로 실어 나르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국가 사업에 민간 항공기를 동원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우리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현실적이지 않고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현지에서 벌인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아프간인 400여 명은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시적 수용을 전제로 한미동맹의 틀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의당은 난민 일부라도 받아들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으로 그제 보도한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른 해외 미군 기지를 난민 수용 시설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독일과 함께 한국도 후보지로 꼽혔습니다. 아프간에 빠져나온 난민들로 카타르와 같은 주변의 미군 기지가 과밀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논의된 바가 없고 그리고 그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인접 국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송 대표는 다만 우리 정부가 아프간에서 맡은 재건 사업에 함께한 아프간인 400여 명은 한국으로 데려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구두 논평을 통해 한미동맹의 틀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일시적 수용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난민 일부라도 받아들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는 등 난민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여야 의원 75명은 한국과 협력한 현지 아프간인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주한미군 측은 한국 내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
현재까지 임시숙소 등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시가 내려오면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며 난민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아직 주한미군의 협조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 지도자들은 앞다퉈 도망가거나 탈레반에 투항하고 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로 달아난 데 이어 그의 친동생은 탈레반에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스 등 주변 나라들은 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탈레반 대원들과 함께 손을 맞잡습니다. 곧이어 한 대원은 이 남성 이마에 키스를 합니다. 현금을 들고 아랍에미레이트로 도주한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의 동생 하슈마트 가니의 모습입니다. 정치인이자 사업가인 하슈마트 가니가 탈레반의 충성을 맹세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국민들이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탈레반을 새 정치 권력으로 인정하는 발언입니다. 아프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공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و همه مردم در تشویش هستند، در اضطراب هستند و ترس دارند و در این بین خانم‌ها و زنای افغان بیشترین ترس و اضطراب را دارند. 하지만 인근 국가들은 아프간 난민이 몰려올 것을 우려해 국경을 닫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은 이미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스는 터키를 통해 난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40km 길이의 장벽과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συνεχίζει να θωρακίζεται απέναντι σε κάθε δυνητική ή υπαρκτή απειλή ασφαλείας. 탈레반이 장악한 지 일주일 만에 200만 명이 넘게 피난길에 오르면서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30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새롭게 확인된 감염자 수도 감소했을 뿐 확산세가 결코 둔화된 것은 아닙니다. 48일 연속 4자릿수 확진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4단계인 서울 등 수도권의 방역 조치는 한층 더 강화됩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오늘부터 기존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되고 편의점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역시 제한됩니다. 그동안 수급에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 백신은 오늘 오후 101만 회 접종 물량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더나사가 향후 2주간 총 700만 회분의 백신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당장 오늘 낮 101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2주간 600만 회분이 더 들어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모더나와 계약한 백신 물량은 총 4천만 회분입니다. 그러나 모더나 측은 이달 중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 850만 회분을 절반 이하로 축소한다고 통보해왔고 이에 정부가 대표단을 꾸려 최근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모더나 백신 700만 회분이 들어오면 추석 때까지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달 공급 물량에 대해 정부는 모더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지만 모더나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루마니아 정부와 백신 스와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선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당겨집니다. 사적 모임은 저녁 6시 이후 백신 접종을 완료한 2사람을 포함해 4명까지 가능합니다. 또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른 학원과 노래 연습장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주에 한 번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방역 지침을 어겨서 시설이 폐쇄가 된 사랑제일교회가 장소를 광화문으로 바꿔서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전광훈 씨는 온라인에만 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야외에서의 예배를 사랑제일교회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광화문역 주변 곳곳에 서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어제 오전 광화문 야외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경찰과 부딪힙니다. 여기서 뭐예요? 미국 음식 있나요? 그냥 걸어가겠다는 건데. 경찰 미시면 안 돼요.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경찰 안내방송이 나오지만 수도권 전역에서 2인 이상 집회나 행사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중단하고 귀가하여 주실 것을 되레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인용하며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목숨 걸고 예배드려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도 못해. 신도들이 이렇게 촘촘히 모여 있는데 손에는 모두 휴대전화를 들고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 영상 속엔 정광훈 씨가 인터넷 방송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가문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수도권에 있는 성도들이 가문 예배에 다 참여하여 마스크를 내린 채 음식을 먹는 교인도 보입니다. 교회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헌금을 걷고 차로 나르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배는 시청역과 서울역 근처에서도 열렸습니다. 모두 700여 명이 참석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이번 주도 야외 예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들은 여전합니다. 서울 전역에서 이틀 단속을 해서 적발된 곳이 53곳, 360명가량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앞서서도 불법 영업을 하다가 확진자가 나와서 영업 정지가 됐던 곳도 있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1층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지하에 있는 철제문을 쇠 지렛대로 뜯어내니 철문이 또 나옵니다. 안에선 유흥업소가 성업 중입니다. 서울 특별시경찰청 풍속수사팀 단속 나왔습니다. 안에 계세요. 들어가세요. 경찰 단속반이 방마다 문을 열고 사람 수를 확인합니다. 방 안에 있던 이들은 단속이 나온 줄도 모르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울지방청 풍속수사팀 나왔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멀뚱멀뚱 쳐다보다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고개부터 돌립니다. 다른 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지방 풍속수사팀에 나왔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네분 잠깐 여기 계세요.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들을 일제 단속했습니다. 이틀 동안 53건 359명을 적발했습니다. 투입된 경찰력이 4,300여 명에 이릅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게 처음이 아닌 유흥업소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난 3월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영업정지 2주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업주들뿐 아니라 적발된 손님들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만큼 조만간 또 대규모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이번 주에 여야 간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서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어떻게든 막겠다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 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나흘 만에 공개 일정에 나서며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그 목적이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것에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전 총장이 처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고발한 것에 지적이 일자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 아니다라며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위헌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위헌임이 명백한 법안을 만약 이번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조국 관련 보도는 아예 원천 차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지키기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여당의 강행에 반대하는 견해를 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5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민의힘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이전 통과를 목표로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의 민영삼 국민통합특보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대표 사퇴를 거론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캠프 합류 나흘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캠프도 사의를 수용하고 특보직에서 해촉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 청와대 실장 3명이 출석해 업무 보고를 합니다.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백신 접종률,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매겼는데요.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입니다. 4억 3,800만 원을 부과했는데 민간에서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경우에 대해 과징금이 매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박람회를 오늘 시작합니다. 제조업, 또 전자상거래업 등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참여해서 100여 명을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열립니다. 수서고속철도 SRT를 이용할 때 그동안 다자녀 할인 기준이 3명 이상이었는데요. 2명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로 운임의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4년까지 한강공원에 노후된 화장실을 전면 개선합니다. 여성 화장실을 남성용보다 1.5배 더 많이 만들고 화장실 밖에 야외 개수대도 설치합니다. 여름철 침수 가능성이 있는 일부 화장실은 물에 뜨는 부상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어제 낮 충남 서산시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7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강원도 정선군의 한 장류 제조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2층짜리 건물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직원들은 긴급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수인 동요 작곡가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둥글게 둥글게와 앞으로를 포함해서 500곡이 넘는 동요를 만들었습니다. 한국동요작사작곡가회 회장을 지냈고 한국문인협회에서 가장 문학적인 작곡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충북 단양에 만들어지고 있는 어우름길이 내년 1월에 준공됩니다. 옛 단양 국궁장터를 정비해서 수변도로와 공원을 잇는 공사로 현재 절반 정도 진행이 됐고 전망테크와 정원 등이 차례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설악문화제가 속초시의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산신제는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축제포럼은 화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발표를 합니다. 앞서 민주당에 이어서 지난 6월 말부터는 이들의 최근 7년간의 거래 내용을 조사해 왔습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오늘 우리나라에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덕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만나서 대북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검찰은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멈추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성윤 고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이제 패럴림픽이 내일 개막을 하는데요. 일본 전체 일요일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만 명 넘게 나왔습니다.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게 지금 일주일 가까이 되고 있는데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정부에서 새로운 대응 조치들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네, 어젯밤 10시 기준 NHK에 따르면은 신규 확진자 수는 22,302명입니다. 지난주 대비 무려 50%가 폭증했습니다. 일요일에 2만 명이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중증 환자는 10일 연속 최다치인 1,89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자택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10만 명을 넘은 걸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긴급 쌌다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역시 델타 변이 때문으로 분석됐는데요. 한편 도쿄 패럴림픽의 조직위는 선수 2명을 포함해서 대회 관계자 30명이 추가로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역시 발표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내일 개막하는 패럴림픽 관계자 감염은 모두 131건입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관련 소식도 하나 보면 아프간의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를 두고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에 저항하겠다는 무장 세력 지도자가 있네요. 네, 반탈레반 무장 세력을 이끌고 있는 아흐마드 마수드가 현지 시간 23일 사우디 국영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수드는 아프간의 국부라고 불리는 아흐마드 샤 마수드의 아들인데요. 샤 마수드 장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소련의 10년 전쟁에서 반군을 이끈 사령관이었습니다. 탈레반 집권기에도 탈레반이 항거했는데 2001년에 결국에 암살됐습니다. 그의 아들 마수드는 카불 북부 판지시르 계곡에서 반탈레반 세력을 집결시키고 있는데요. 마수드는 인터뷰에서 일단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We want to make Taliban realize that the only way forward is through negotiation and talk, and we are talking to them, and we do not want war to break out and to happen. 네, 하지만 탈레반이 침략하면은 반격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뉴욕에는 하루 동안 역대 가장 많은 비가 왔다고요? 네, CNN에 따르면 현지 시간 21일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허리케인 헨리의 영향으로 약 113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988년 106mm를 넘어서 뉴욕시 하루 최다 강우량 기록이 133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당시 센트럴파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기념해서 열렸던 홈커밍 메가 콘서트가 도중에 중단됐습니다. 헨리는 열대성 폭풍우로 약화돼 어제 오후 12시 15분쯤에 로드 아일랜드 주의 해안에 상륙해 비를 뿌렸습니다. 1000대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고 로드 아일랜드와 뉴저지 등에서 모두 14만 5천 가구 이상이 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친구의 의붓 아버지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중생이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학생 부모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피해자가 어떤 마음이었었는지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나 너무 아팠어. 14살 A양이 남긴 유서입니다. 글 전반에는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날의 심경을 아팠다는 말과 상처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도 언급합니다. 온 가족이 바닷가를 다녀온 경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린 마음의 아버지를 남은 가족이 잘 챙겨달라고도 했습니다. 부탁도 남겼습니다. 가해자의 확실한 처벌을 부탁한 겁니다. 너에게 아픔을 준 나쁜 사람은 꼭 벌 받을 거야. 절대 너의 아픔이 두 번 다시 안 되도록 아빠 엄마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할게.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엔 우리 가족 웃으면서 함께 안아보자. A양은 지난 5월 친구 B양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B양의 의붓아버지 C씨였습니다. C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양과 의붓딸 B양에게 저지른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술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어제 유서를 공개한 A양 유족은 피의자 C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의 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밀물에 고립된 20대 3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물때를 입고 낚시를 하다 바닷물이 빠르게 차오르면서 그대로 갇힌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해경은 요즘 밀물이 가장 높은 대조기여서 물이 들어올 때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에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180제곱미터와 그 안에 있던 전동 스쿠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스쿠터 아래쪽에서 불꽃이 보인 뒤 터지는 소리가 났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를 향해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쯤 제주 부근 바다를 통과한 뒤 자정을 전후해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한반도에 상륙하는 첫 번째 태풍입니다. 지역에 따라 최고 40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도 몰아치겠습니다.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태풍 오마이스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동 경로를 좀 살펴보죠. 현재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서 계속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 한 3시 정도에 가면은 일단 오키나와 북서쪽 410km 해상. 그다음에 오늘 밤 21시 정도가 되면 제주도 바로 네. 서쪽 해상을 통과합니다. 통과해서 자정 전후에 전남 남해안 쪽으로 상륙을 한 다음에 내일 새벽 3시 정도에 대구 인근에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지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제주도에서 그 북동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여수에서 통영 사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보다 약간 좀 더 동쪽으로 해서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예측하는 기관도 있긴 있습니다. 네, 당초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강도는 약, 크기는 소형인 상태에서 계속 태풍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도는 약한 정도입니다. 이제 중심 최대 풍속이 21m 초속. 그러나 이제 이게 지금 북상을 하면서 약간씩 약해지더라도 일단 상륙한 시점까지는 태풍이 초속 17m 이상의 태풍입니다. 그래서 태풍의 세력은 유지한 채로 대개 상륙할 때 전남 남해안에 오늘 자정 정도 상륙할 때가 한 18m, 19m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의 세력이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중심 15m 그 풍속 반경이 한 170km 정도 네. 되고 있는데 상륙할 때는 130km 정도로 좀 작아지는 소형급의 태풍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 최고 400mm의 비가 내린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지형적인 영향받는 제주도 산악 지역이 400mm까지 네. 보고 있고요. 대개 지금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전남, 경남 남해안 지역입니다. 남해안, 지리산 인근, 제주도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는 100에서 200 많은 곳은 400mm, 제주 특히 산악 지역은 400mm 이상, 그다음에 남해안, 지리산 인근도 250mm 이상의 아주 짧은 시간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부지방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바람 피해를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일단 중부지방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네. 서쪽으로부터 다시 그 장마 전선, 그러니까 가을 장마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가을 장마가 들어오는 그 저기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을 장마 어쨌든 태풍이 같이 부딪혀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압 경도가 강하기 때문에 바람도 강하고 또 비도 많이 내리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중부지방도 최대 250mm까지 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도 최소 초속 15m 이상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새벽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가게 되면 언제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되는 겁니까?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태풍은 내일 새벽 정도 해서 이제 대구를 지나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으로 태풍이라기보다는 온대저기압이니까 이 가을 장마,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지금 중부지방 같은 경우 내일도 계속 비를 예보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을 장마,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지난 주말에도 부산 등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게 뭐 가을 장마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제 장마가 정말 시작과 1차 장마 끝도 그랬고 네. 지금 이제 가을 장마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나타나더라도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 짧게 나타나는데 지금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중국 정저우라든가 일본 규슈 쪽에 거의 한 1000mm, 600mm 이상의 아주 호우를 내렸던 가을 장마 전선이 사무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제주 남부에서 일본 규슈 쪽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주말에 이제 남부지방으로 들어오면서 주로 이제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2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은 중부지방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을 장마와 태풍의 영향이 함께 나타나면서 중부지방에도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내일 새벽에 뭐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간 뒤에도 이번 주에 뭔가 가을 장마로 비가 자주 내리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번 주는 뭐 전국적으로 계속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아침까지 중부지방도 약하게 비가 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26일, 27일은 주로 충청 이남 지방으로 장마전선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다시 주말 정도에는 중부지방으로 다음 주 초까지는 일단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가을 장마는 21일, 8월 21일 시작을 했는데 좀 예상보다 길게 가지 않겠느냐. 보통 통상 가을 장마가 3일에서 5일 정도인데 이번에는 길게 가면 거의 한 2주까지 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현재 이제 비가 이제 자주 내리면서 오히려 올해 1차 장마는 비가 자주 내리면서 큰 피해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2차 장마 때는 지금 일단 남부 쪽으로도 비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또 태풍 유련한 비도 있고 또 장마에서 이번 주 중에 남부로 주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산사태라든가 이런 비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으로 더위가 가시고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소입니다. 폭염은 이제 뭐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저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 오르내리면서 이제 9월 초까지 영향을 준 다음에 내려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 그때부터는 받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가을 날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풍은 이제 12호까지 올라왔고 앞으로 뭐 몇 개 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거의 10월까지도 태풍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뭐 앞으로도 한두 개 정도는 더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래서 태풍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를 빠져나가기 전까지 비바람 피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배 고교 야구 대회에서 전통의 강호 충암고가 31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유쾌한 반란을 이어온 라온고를 꺾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대통령배 정상을 놓고 벌어진 경기는 간절하고 치열했습니다. 전통 강호 충암고가 먼저 기세를 잡았습니다. 3회 초 2사 만루 상황에서 담장 앞까지 뻗어가는 안타로 주자를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를 잇따라 꺾고 올라온 창단 5년 차 라온고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솔로 홈런으로 추격을 시작했고 허를 찌르는 번트와 빠른 발을 이용해 2이닝 만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큰 대회 경험이 많은 충암고는 탄탄한 수비를 앞세워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득점 기회마다 시원한 안타로 차근차근 달아났고 9회에만 넉 점을 뽑아내는 무서운 집중력으로 10대4 승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충암고는 31년 만에 다시 대통령배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과거 선동열부터 추신수, 강백호가 이름 올렸던 최우수 선수의 영예는 공수 양면에서 활약한 충암고 양서준에게 돌아갔습니다. 첫 우승의 반란을 꿈꿨던 라온고에도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석 달 전 암으로 어머니를 잃은 4번 타자 권동혁의 이야기가 감동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께 마지막 선물을 안기겠다는 각오로 나서 멀티히트로 결승 무대를 빛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밤 9시쯤 제주 부근 바다를 지난 뒤 자정을 전후해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통과하는 남부지방에는 내일까지 최고 400mm, 중부지방에는 최고 2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에는 시속 100km가 넘는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내일 새벽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돼 동해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을 전 세계 미군 기지로 보내고 신원조사를 통과한 사람들은 다시 미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카불 공항에 몰려든 인파로 수명이 넘는 사망자를 포함해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른바 환승국가 등의 민간 항공기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한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도 한국의 현지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아프간인 400여 명은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시적 수용이라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주한 미군 측은 지금까지 임시 숙소 지원 등에 대해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주간 연장 시행되는데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고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들이 포함이 되면 저녁 모임을 4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50일 가까이 4자릿수로 나오고 있는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1,400명대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